노인정 수납장에서 발견한 금괴 한 덩어리. 그것은 평온했던 내 노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장님은 금괴를 가져간 다음 날 금괴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알았습니다. 이 조용했던 노인정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김만수, 올해 78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고 은퇴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아내와 단둘이 소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내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면 동네 노인정에 나가는 일입니다. 거기서 바둑판을 정리하고 비품을 챙기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내 하루의 전부이자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런 식으로 노인정 관리를 맡아서 하다 보니 이제는 손에 익은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석에 있는 낡은 수납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납장 다리 하나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사가 헐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조이려고 손을 안쪽으로 뻗는 순간 손끝에 차갑고 묵직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뭐지?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눈부신 금빛이 드러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괴였습니다. 표면에는 순도를 나타내는 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금괴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70평생 이런 물건을 직접 손에 쥐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금괴를 손에 든 채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박영식 어르신이 내 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만수 씨, 그게 뭐요? 저기. 수납장 밑에서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노인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금괴를 보겠다고 몰려들었고 누구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했던 노인정이 한순간에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아니야, 일단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 이거 얼마짜리일까? 한 1,000만 원은 되겠는데?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금괴를 꽉 쥔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노인정 회장인 강필수가 들어왔습니다. 80이 넘은 연세지만 목소리만큼은 우렁찼습니다. 다들 왜 이러시오? 무슨 일이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강필수 회장은 금괴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하겠소.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니까. 만수 씨도 그게 낫지 않겠소? 사실 나도 그 무거운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필수 회장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노인정을 설립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믿고 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장님은 금괴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괴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것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누가 숨겨둔 것인지 알 수 없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필수 회장이 노인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회장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금괴가 없어졌습니다. 순간 노인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 집에 돌아가서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의욕과 분노가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회장을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했던 내 노년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금빛 하나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복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나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런데 만수 씨,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이 더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2명을 더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합류한 사람은 조은이었습니다. 75의 조은이는 과묵한 성격이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원으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숫자에 밝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은희 씨, 우리와 함께 찾아주실 수 있겠어요? 그녀는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강필수 회장님이 금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노인정에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같이 노인정에 나오시던 회장이 그 일 이후로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이 나이에 추리놀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조은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박춘식을 찾아갔습니다. 76의 박춘식은 체격이 건장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힘으로 따지면 우리 중 최고였습니다. 춘식 씨, 우리 조사 좀 하려고 하는데 힘 좀 보태주시겠어요? 박춘식은 호탕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답답했어요. 강필수 양반이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좋아요. 내가 힘쓰는 일은 맡겨요. 그렇게 우리 4명의 노인 조사단이 결성되었습니다. 김만수, 이복래, 조은희, 박춘식. 평균 나이 75의 조사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래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했고 조은희는 노인정 주변을 관찰하며 이상한 점을 기록했습니다. 박춘식은 강필수 회장의 집 근처를 지나가며 동태를 살폈고 나는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며 퍼즐을 맞춰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은희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수 씨, 노인정 근처에 낯선 사람이 계속 배회하고 있어요. 나는 즉시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은희가 말한 대로 노인정 건너편 골목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노인정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어제도 봤어요. 그제도 봤고요. 조은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금괴와 관련이 있는 걸까? 우리는 교대로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2~3번씩 노인정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담배를 피우는 척했고 때로는 전화를 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노인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박춘식이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박춘식을 바라보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뒷모습을 보니 분명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4명은 이복래의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그동안 모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저 남자 분명히 금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조은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필수 회장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복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괴는 왜 노인정 수납장 밑에 숨겨져 있었을까? 누가 숨긴 것일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저 소소한 분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진실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의문의 남자가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조사단은 매일 만나 정보를 공유했지만 사건은 좀처럼 진전이 없었습니다. 강필수 회장은 여전히 노인정에 나오지 않았고 그 남자는 여전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리 4명은 노인정에 모였습니다. 조은희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만수 씨, 우리 수납장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날 자세히 봤는데 목재의 결이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손을 댄 것처럼요.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수납장으로 갔습니다. 조은희가 무릎을 꿇고 앉아 밑부분을 살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이중 바닥이에요. 조은희는 나무판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여러 곳을 눌러보다 작은 딸깍 소리가 났고 박춘식이 힘을 보태 나무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아 오래된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둘러섰습니다. 자물쇠는 없었고 간단한 걸쇠만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걸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괴 옆에는 낡은 천으로 쌓인 은재 회중시계가 하나 있었고 그 밑에 누렇게 바랜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으로 쓴 한문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은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후손이 이것을 찾을 때까지 감춰두라. 이것은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다. 일제의 소나기에서 지켜낸 것이다. 아들아, 손자야, 혹은 그 후손이여. 부디 이것을 찾아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바란다. 1943년 겨울, 박정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복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정호라고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이복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이 동네에 옛날에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부자로 소문난 집안이었죠. 그 집안의 가장이 박정호였어요. 광복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금괴는? 박춘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정호 씨가 일제강점기에 숨겨둔 재산이라는 거네요. 조은희가 정리했습니다. 1943년 겨울, 일제강점기 말기였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강제로 징발하던 시기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납장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죠? 박춘식이 물었습니다. 이복래가 대답했습니다. 이 노인정 건물이 원래 옛날 창고였어요. 박정호 씨 집안 소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복 후에 집안이 몰락하면서 건물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나중에 노인정으로 개조된 거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자신의 창고에 금괴를 숨겼습니다. 수납장 밑에 이중 바닥을 만들어 정교하게 감춰두었습니다. 후손들이 찾기를 바라며 쪽지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박정호 씨의 후손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조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 씨, 강필수 회장님 어머니 성함이 뭐였죠? 이봉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강필수 회장님 어머니가 박 씨였어요. 박영자 씨였던 것 같아요. 혹시 박정호 씨의 딸이 아닐까요? 조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박정호 씨가 딸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어요. 광복 후에 결혼해서 강 씨 집안으로 시집갔다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필수 회장님은 박정호 씨의 외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괴는 원래 회장님 집안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금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박춘식이 물었습니다.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비밀이 대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잊혀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수 씨가 우연히 금괴를 발견한 거고, 조은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필수 회장님이 금괴를 보고 놀랐던 것도, 서둘러 가져간 것도, 어쩌면 회장님은 집안의 오래된 전설을 어렴풋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금괴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회장님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금괴가 사라졌다고? 박춘식이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집안 재산인데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의문이 남자는 누굴까요? 조은이가 물었습니다. 이봉래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박정호 씨의 다른 후손일 수도 있어요. 딸만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자 안에 금괴 2개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은은하게 빛을 냈습니다.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곳에 묻혀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낡은 종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박정호 씨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후손이 이것을 찾을 때까지 감춰두라. 그분은 이 재산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낡은 종이에서 오래된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모르게 잊고 있던 삶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설렘이 줄어드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이 비슷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심장이, 내 영혼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춘식이 물었습니다. 나는 금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강필수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필수 회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어제 노인정 수납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중 바닥이 있더군요. 그 안에 금괴 2개와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조은이가 가방에서 편지 사본을 꺼내 회장께 건넸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큰 재산을 숨겨두셨다고.
하지만 어디에 숨겼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는 금괴가 노인정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만수 씨가 금괴를 발견했을 때 순간 외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괴가 사라진 게 아니었군요. 박춘식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괴를 집에 가져와서 밤새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거라면 혹시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혼자 노인정에 가서 수납장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괴가 없어졌다고 거짓말하신 거군요. 조은이가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거니까요. 하지만 만수 씨가 발견한 것도 사실이고 다른 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감춰버렸습니다.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고백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회장님, 금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금고에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회장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천으로 싼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천을 풀자 금괴 한 개가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어제 발견한 금괴 2개는 아직 노인정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함께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노인정 주변을 맴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필수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회장님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박정호 선생님의 증손자입니다. 뭐라고요?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민준이라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거실로 들어와 우리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며칠 주변을 배회한 것 때문에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박정호 씨의 증손자라니 무슨 말입니까? 박민주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박정호 선생님의 아들이셨어요. 일제강점기 말에 징용으로 끌려가셨다가 광복 후에 돌아오셨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집안이 몰락한 후였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박민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일기에 적어두셨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재산을 창고 수납장에 숨겨두셨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셨어요. 전쟁과 혼란 속에서 건물이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겁니까?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기를 제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 창고를 찾아달라고. 재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자료를 찾아봤어요. 등기부등본, 동네 어르신들 증언까지. 그러다가 이 노인정 건물이 예전에 증조부 소유의 창고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금괴를 찾으러 온 겁니까? 박춘식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괴가 정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80년이나 지났는데 남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증조부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며칠 동안 주변만 맴돌았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노인정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요. 용기를 내려고 며칠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계하는 것 같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당신과 저는 네, 사촌 관계가 되겠네요. 어르신의 어머니가 저희 증조부의 딸이고 제 할아버지가 아들이니까요. 회장은 멍하니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외동으로 살아온 회장에게 갑자기 나타난 사촌이었습니다. 금괴는 정말 있었습니까?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수납장 밑에 이중 바닥을 만들어 숨겨두셨더군요. 금괴 2개와 은시계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요? 조은이가 편지 사본을 박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정말로 남기신 거였군요.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박춘식이 물었습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복잡하겠지만 저는 그저 증조할아버지의 흔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는 이미 제 삶이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금괴는 강필수 어르신께서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이 노인정을 지켜오셨으니까요. 박민준은 일어나며 우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기다리세요. 회장님이 박민준을 불렀습니다. 연락처라도 주고 가세요. 우리가 사촌 아닙니까? 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명함을 받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민준이 떠난 후 우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금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박정호 씨의 후손인 강필수 회장님과 박민준, 그리고 금괴를 발견한 나, 노인정이라는 공간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인정에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필수 회장님도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고백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는 모습에 오히려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은이가 박정호 씨의 편지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재산을 지켜내려던 한 남자의 절박함이 모두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이 금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필수 회장께 드려야 한다는 의견, 박민준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의견, 발견자인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의견. 논의는 길어졌습니다. 그때 강필수 회장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금괴를 마을 기금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후손을 위해 남기셨지만 저나 박민준 씨나 이미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 동네를 위해 쓰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의 말에 박춘식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나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제안했습니다. 다수가 마을 기금으로 쓰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금괴는 마을의 것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등록하고 금괴를 매각한 돈은 마을 기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총 약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은시계는 강필수 회장님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유품이었으니까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정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만수 씨, 진짜 대단하십니다. 탐정 같더라고요. 조은희 씨, 이중 바닥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복래 씨는 뭐든지 다 아시네요. 이 동네 산증인이에요. 춘식 씨, 그 남자한테 다가간 거 진짜 용감했어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나는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궁금증을 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혼자 노인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금괴를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일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만수 씨, 조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차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 일 정말 재미있었어요. 조은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매일이 비슷해서 지루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조은이의 말에 나도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일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수 씨, 우리 조사단 계속 유지하는 게 어때요? 조은이가 제안했습니다. 조사단을요? 네. 동네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도 많잖아요. 조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복래 씨와 춘식 씨한테도 물어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조은이의 제안을 전하자 이복래와 박춘식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동네 문제 해결단 어때요? 박춘식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건 좀 유치한데요. 차라리 실버 조사단은 어때요? 이복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두고 한참 토론했습니다. 결국 만복은춘 조사단으로 정했습니다. 만수, 복래, 은희, 춘식의 이름 한 글자씩 따온 것이었습니다. 만복은춘, 만가지 복이 봄처럼 온다는 뜻 같네요. 조은이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럼 우리 조사단 공식 출범입니다. 물론 동네에 매일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을 공유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강필수 회장님이 노인정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사진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노인정에 걸어도 될까요? 회장님이 액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박정호 씨의 편지가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회장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인정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노인정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금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직 남은 금괴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던데요. 수납장 말고 다른 곳에도 숨겨뒀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속삭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모르지. 하지만 중요한 건 금괴가 아니라
찾으려는 그 마음이야.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금괴를 찾는 과정에서 얻은 설렘, 긴장감.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나이로 인해 잔잔해 보였던 내 일상은 그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노인정에 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나는 78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면 인생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